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화 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묵 관리과장입니다. 남궁정호 수도 계획과장입니다. 한준희 수도 시설과장입니다. 최광석 하수과장입니다. 2쪽부터 7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며 보고 순서는 2026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 사업소는 스마트한 물 관리로 맑고 깨끗한 생태도시 구현을 핵심 목표로 삼고 공기업 경쟁력 강화, 100만 도시에 대비한 용수 공급 기반 시설 및 하수 처리 시설 확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도 시설 정비 등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입니다. 10쪽 요금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체납은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존의 단순 고지 납부 방식에서 나아가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시스템 보안 기능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 무선 검침을 통한 스마트 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무선 검침률은 52.4%로 노후 계량기 교체와 무선 검침 시스템 확대를 통해 검침 오류를 줄이고 세대 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접근 갈등을 완화하는 등 검침 관련 불편 민원을 감소하고 검침의 정확성 확보를 통해 부가 요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계획과 소관입니다. 13쪽 노상수도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노상수관망 정비 사업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부터 31년까지 총 사업비 471억을 투입하여 평택 북부 지역의 31년 이상 노상수도관 5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노후관 226km 교체 목표에 따라 26년에는 22.5km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90.5%까지 향상시켜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4쪽 데이터 기반 상수도 관망관리 효율화 추진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공유로 수량 및 수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서정동에서 포승읍 마누리까지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실시하여 싱크홀 등으로 인한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수도 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돗물이 가정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시설과 소관입니다. 16쪽 신규 정수장 건립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여 생활용소 부족분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독자적인 정수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동면 동청리 일원에 15만 톤 규모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67억이며 2031년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덕 산단 2차 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8당 원수를 취수하여 의왕에서부터 우리시까지 총 56km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172억 원은
전액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도시 확대에 따른 장기적인 급수 수요에 대응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31년까지 단계별로 3,021억을 투입하여 배수지 10개소를 신증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팽성 2 배수지 등 5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가 소관입니다. 22쪽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 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하수 처리 시설을 이전 증설하고 총인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수 처리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통복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은 총 사업비 2,145억 원으로 25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기초공사 추진 중입니다. 고덕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426억 원으로 현재 구조물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고덕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제2용수 공급 사업은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5억 원이며 상반기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6쪽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생활 환경과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내기, 국리 방축 등 5개 지역의 오수관로 73.6km, 3,301가구에 대한 배수 설비를 설치하며 대상지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관로를 연차별로 정비하여 집안침하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2단계 정비 사업은 26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이며 3에서 4단계 정비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정비 사업은 최근 맨홀 뚜껑 손상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 맨홀을 교체하고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 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정비 계획에 따라 28년까지 45억을 투입해 3,000개소를 정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뭐 축하드리고 생하수 사업소가 26년도엔 더욱더 그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뭐 물 공급이나 또 우리 하수관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고요. 몇 가지 보고도 하셨는데 궁금한 거 지금 기구 및 정원을 보면 현재 정원이 88명인데 현원이 86명이니까 2명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이 기준은 1월 31일자 인사이동 기준까지 적용한 겁니다. 그럼 이 2명 충원은 뭐 이렇게 종목하고 좀 협의를 해서 뭐 단계적으로 충원할 예정인. 네,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계신데 이제 주로 그분들이 검침원들이 30분 계세요. 근데 지금 아까 업무 보고에 따르면 무인 검침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의 검침원 분들이 일정하게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또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무인 검침은 검침은 계속
지속돼야 하나요? 어떻게? 지금 현재 무선 검침률은 53% 정도 진행이 됐는데 100%까지 진행하기에는 시간은 상당히 좀 오래 소요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한 부분은 없고요. 이거를 자연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무선 검침 시스템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오류 발생이 좀 많아서 이분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토 자체를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그 인력이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직까지 뭐 50% 전반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혹시 이제 그런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어찌됐든 퇴직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공무직 분들은 뭐 재배치라든가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계획을 가져서 그분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그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네, 그 점검을 부분은 하시고 충분히 미리미리 계획을 좀 고려하고 세워주실 있습니다. 네. 당부드리고요. 상수도 분야에서 뭐 그 우리가 보급률 100%라는 건 뭐 우리가 전반적인 현재 상황 속에서 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도 있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소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어떻게 보면 약간 특별한 상황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뭐 요인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수용성의 애로 부분에서 애로가 있지만 아주 뭐 소수라 하더라도 이 상수도 보급이 완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더 좀 그 부분도 관심 계속 기울여 네,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압장이 보면 인라인 가압식이 청북 라인하고 고덕의 인라인 가압시라고 돼 있는데 가압장이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인라인 가압식이 있고 그냥 가압장의 방식이 있는데 인라인 가압식은 어떤 게 운영되는 거예요? 네, 가압장의 형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인라인하고 흡수정 타입이 있는데 지금 흡수정 타입은 박스 형태의 물을 받아서 그걸 펌핑하는 게 흡수정 타입이고 인라인은 물에 흐르고 있는 물을 갖다 직접 채취해서 압을 쏴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북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문제 생겼을 때 하다 보니까 인라인으로 하게 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보시면 흡수정 타입이 가장 사실은 적합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청북 라인은 그 당시에 물 공급이 안 되고 청북 가압장이 그 예전에 지어진 거라 가압장이 안 돼서 그 임시로 설치했고 그다음에 청북 가압장은 새로 지금 졌잖아요. 그 가동 중인데 그래도 계속 이 청북 라인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가동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관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청북 가압장에서 기본 가압은 하고 있는데 혹시 기계 고장이라든가 수리할 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상태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태입니다. 철거하는 것보다는 예. 유지 관리하면서 혹시라도 네. 만약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운영 유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생활용수 확보 및 공급 현황인데 이게 지금 광역이 3단계, 4단계, 5단계 한궁 하류 2차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 그 단계별로 공급받은 그 때에 배급받은 양 그거에 따른 구분이에요? 이 배분량은 저희가 총 배분량을 평택시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42만 9천 톤으로 상경부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3단계, 4단계, 5단계 한강하루 2차는 그 물이 들어오는 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로에서 너희는 3단계는 11만 2천 톤만 써야 돼. 이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라고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만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로가 3단계, 4단계, 5단계 한강 하루 2차는 관로가 한마디로 4개의 관로가 평택 4개.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3단계가 가장
일찍 공급됐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차이는 없어요? 야,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가 단계별로 숫자가 이제 높아질수록 저 최근에 예, 최근에 한강하루 2차가 공급된 제일 늦게 한 거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이제 업무 보고를 통해서 현황 파악도 좀 될 필요가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도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구역 내 인구와 하수처리 구역 외 인구가 있잖아요. 62만 7천. 그러니까 지금 보급률은 95.1%예요. 그러면 하수처리 구역 내와 외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저희가 환경부 승인 받을 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하수처리 구역은 하수처리 구역 내로 지정이 안 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이라든가 나홀로 이런 데는 좀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일부가 지금 한 4%, 5% 정도가 안 되겠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21년도 8월 9일날 한강유역 환경청 승인받은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1단계가 54만, 그다음 4단계가 되면 94만 5천 이렇게 하수처리 구역을 하겠다라고 승인 받은 거죠. 지금 하수처리 구역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지금 현재 변경 수행 중에 있고요. 올해 3월까지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를 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되게 되면 보급률도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봐서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구수는 거의 배가 늘어나는데 공공하수 처리 시설 용량은 그렇게 배가 아니라 프로테인 차이가 나요. 즉 뭐냐면 인구는 54만에서 94만 5천이 늘어나는데 하수처리 시설은 28만 5천에서 39만 2천인데 그럼 이 28만 5천이 이 54만 보다 더 많은 처리 용량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그 용량 처리가 계획되어 있는 거죠? 그건 추후로 나중에 제가 확인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수 처리 시설이 9개소가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처리 공법이 동일한 게 예를 들어 이화와 포승 그리고 나머지는 또 뭐 야, 용법을 하나도 모르겠지만 뭐 RABC라는 게 통복은 CNR과 RABC 이게 각각의 공공하수 시설의 이 처리 공법이 이렇게 다양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기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거 뭐 막공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전 거는 조금 약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처리 기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공법도 거기에 따라 맞춰 가는 거고 처리를 더 고도화시키기 예, 위한 장치를 예, 하다 예, 보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예전에 설치한 거는 이 정도 수준에서 네, 이 충분히 공법으로도 가능했는데 통과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네,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예. 막 처리를 해서 예. 좀 더 세밀하게 그렇습니다. 정화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네. 준공 연도에 따라서 처리 시설들이 네, 그렇습니다. 달라진다. 네, 네. 제가 뭐 이거 세부 내역까지는 자료 제출을 안 할게요. 그다음에 그 운영 인력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설을 가동하려면 기본 인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가동의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가적으로 인력 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일반적일 것 같은데 보면 현덕은 시설 용량이 2만 톤이고 청북은 9만 9천 톤인데 청북은 10명이고 현덕은 9명이 운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좋아 기본 인력은 있어야 되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또 예를 들어서 고덕은 이게 시설 용량이니까 현재 사용 가동 중이야 시설 용량이니까 그러면 10만 톤인데 고덕은 32명이고
또 통복은 7만 5천 톤인데 20명이야. 그럼 이게 비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인력 배치의 운영 인력이 이 적절하게 지금 배치돼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운영하는 공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른 또 변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왜- 그리고 아마 그 운영 배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있는데 이게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래서 이해 이게 못하는 상식적으로 부분이- 제가 물어본 예, 거지 이해 그 못하는 부분이 사실 내역만 있습니다. 있을 예, 거라고 보는데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지. 각각의 특별한 사유에 됐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관행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용역하고 저 발주해주고 할 때 그때 20명이었으니까 20명 또 30명에서 3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지되어 왔다면 그거는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요. 이제 뒤에 보면 소금 하수 처리 있는 것처럼 그 거기에 맞춰 이제 전부 우리는 평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과 같이 유지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예. 요인이 있을 텐데 예, 예. 제가 궁금해하는 건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가라는 자료와 예, 예. 혹시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용역을 주다 보니 이 인력이 그냥 유지되어지는 측면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 이 두 가지를 당부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저도 여기 서탄면 장등리 한번 옛날에 막 비가 와갖고 오접됐다고 그래서 이게 고덕면하고도 이게 옆에 인접해 있어서 내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확인했더니 우리 공 팀장님한테 확인했더니 일부는 이거를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만들진 않고 이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하고 왜냐하면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13개소는 중에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이거에 대해 있는 거는 정비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13개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제가 봤을 때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확장하거나 새로 만드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제가 봐도 네. 당연히 이제 비슷하게 장등리나 당연히 이쪽은 다 두롱리 이쪽은 다 가까운 데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오접이야. 오접 우수하고 오접이 되다 보니까 장마 때 되면 그냥 다 솟구쳐서 그냥 왜냐면 용량 처리하는 거 한계가 있는데 오접된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요 부분은 한번 체킹을 좀 해봐줬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저는 그 현황에 대한 것만 1차 질의 마치고요. 그 각 부서 거는 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 오셨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유승희 의원님 많이 질의를 많이 해주셔갖고 저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 그 10페이지 보면 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 통한 시민 서비스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대부분 그 카드나 자동이체가 어떻게 돼 있죠?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나요? 사실은 이게 카드 이체도 그 전에는 하다가 약간 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좀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카드 수수료 몇 프로를 아끼려고 했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요금이 더 체납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수수료를 내서라도 좀 다시 원상복구하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카드 수수료를 본인 부담금인가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인데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징수하는 차원에서 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통장 자동이체는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나요? 문자고지 알림토 이건 주로 어떤 걸 많이 내셔요? 그 요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주로 활성화가 돼 있는 게 이 중에서 어떤 가상계좌 프로그램 같은 거는 다닐 거니까는 이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느 거를 많이 저기를 하시나요? 납부 방법을?
요금 문자 고지를 할 때 사실은 그 문자를 하다 보니까 한 통에 쓸 수 있는 그 글자 수가 좀 제한이 돼 제한이 돼 있어서 있어서 그리고 그 요금도 좀 많이 나가서 이번에 카카오톡이라는 거로 좀 변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하고 보니까 다른 시군도 한 8개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좀 변경을 한 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장 자동이체로 좀 많이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 납부율이 뭐 굉장히 저조하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거의 보셔도- 예.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고 자기 이제 생활에 편리함 불편함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무선 검침 통한 스마트 수도 행정 서비스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량이 수도 계량기가 6,880전이고 무선 검침 단말기가 4,200전인데 계량기가 노후 계량기를 이거 6,880전을 교체할 때 이거 무선 단말 검침 단말기로 교체는 안 되나요? 현재 지금 위에 있는 물량 수도 계량기 6,880전은 뭐냐면은 그 내구 연한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할 때 무선 검침기를 같이 다뤄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선 검침이 한꺼번에 돼 있는 게 아니고 계량기 따로 무선 검침기 따로입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할 때 무선 검침을 이번에 붙여주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적으로 그럼 단말기만 교체한 수도 계량기만 그런 것도 교체하는 가끔 분들은 있고요. 그런 있죠. 그 수량도 무선 검침 단말기가 4,200전이냐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요. 그러면 평택시 전역을 지금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무선 검침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12월 달까지는 전 지역이 다 될 수 있다고 볼 수 네, 있나요? 11,080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계량기 교체는 남부, 북부, 서부를 별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충분하다고 좀 봅니다. 그럼 아까도 유승현님 말씀하셨듯이 또 인력 자원에서 보면은 이제 검침원이 아직 30명이 있어요. 그럼 검침원 인원이 줄어들게 되나요? 그럼 내년 2027년도 되면 그런 계획은 전혀 그럼 없습니다. 없고요? 예, 예. 예, 인력에 대해서도 또 민감한 거니까 그건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노후 상하수도 상하수도 제가 하나만 더 17페이지 보면 반도체 산업 활성화 공업 용수 기반에서 보면 내구 기관과 관내 기관은 2026년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인데 이건 완료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43%인데 조금 지연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협의는 거의 다 끝난 부분이라 문제 없이 삼성전자 공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노력만 조금 하시면 이게 좀 완공이 좀 그래도 늦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갖고 네, 그거는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관내 공정률도 209가 65%고 관로 시설 관내 공정률도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공정률도 거의 99%.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하수가 제가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통북 공공 하수 처리장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에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시작했고 2025년 2월 공사 착공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하고 있는 통북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진행 사항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네. 현재 공정률이 20%고요. 예, 현장 갔는데 지금 지하 터파기하고 이제 그 관리동을 짓고 있고 그래서 현재 올해는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할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올 연말 때부터 이제 기계 설치 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나서 검사한 다음에 28년에 2월 달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기초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는 다 하고 예, 지하 작업은 다 끝나시고. 2층 콩막이하고 1층까지 하고 있는 상태라고 있습니다. 네네. 28년 2월이 준공인데 하수처리장이나 현대화 민간 여기저기 고덕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준공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많은 것은 다른 의원님들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에서 가상계좌 프로그램 업데이트랑 DB 암호화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있는데 요 사용 기간이 15년 각각 6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노후화의 이 기준이 뭐예요? 10페이지. 이게 내년 10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 노후화라는 건 이제 만료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노후화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는 것에 따라서 노후화라고 표현을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입이 언제 된 거예요, 이거? 요거는 요 이제 그 보시면은 사용 기간 6년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6년 단위로 예, 계속해서 6년 단위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시키고. 한다. 예, 그리고 가상계좌 프로그램은 15년. 네. 이게 이제 다른 행정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패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이 저희만 사용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 단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따로 뭐 별도로 보안 취약점 같은 거 진단 결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술 종류.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이 보안 시스템 같은 게 다른 법에 의해서 자꾸 강화되고 하면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것도 이제 김순희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존 기계식 계량기 대비 단가가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나죠? 무선 검침 단말기가. 그 무선 검침 단말기라고 표현하는 게 저도 처음 와가지고 공부를 좀 했는데 PDA. 이게 이제 기계식 계량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디지털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식 계량기는 이 도는 물에 거, 다서 밑에 돌아가는 도는 거고 이건 디지털로 해가지고서 숫자로 표시되는 건데 무선 단말기는 그 옆에 수신기를 다시 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무선 단말기는 검침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요 재설치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교체하는 것 아니면은 기존에 달려 있던 무선 검침 단말기를 재설치하는 거예요? 기계식을 호환하는 게 아니라. 기계식에다가 호환은 거의 이제 안 하고 노후화가 되면 기계식에도 달려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노후화된 기존 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디지털로 교체하면서 수신기를 다시 다는 거죠 또. 이거 그러면 이게 무선 검침이라는 것 자체가 좀 배터리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이거 배터리는 교체 주기가 또 있어요? 배터리 교체는 거의 없고요. 없어요? 예, 그게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수신기도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그 지하나 이런 밀집 주거 지역 이게 주로 이제 검침을 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곳을 지금 우선적으로 교체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게 그 통신 장애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그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99%, 97% 정도 이렇게 원격 검침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최초에 달았던 것들 무선 검침기 같은 경우 조금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검침원 분들이 가서 또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수신기를 저희도 계속 뭐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해서 통신이 제대로 되는 거로 한 99%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 장애가 계속 생겨서 검침원이 가야 되는 거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니까 이건 좀 신경을 쓰셔갖고 통신 장애의 원인을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 성능이 좋은 단말기로 교체를 하시는 걸 찾아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즘에 개인정보 이제 해킹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경우에는 우리 개인정보나 사용량 데이터 같은 거 보호하는 것에 대한 보안 체계 이런 게 있어요? 정비되어 있는 게? 그래서 아까 그 거기 연결된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거? 업데이트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도 충분한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의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대체적인 기존 의원님들도 질의가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대체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한 문제들,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향상을 보게 되면 이 주목적인 이제 납부자의 편의성을 위한 이런 시스템 시민 서비스 향상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우리 카톡이나 이 간편 결제 도입 시 혹시 뭐 이로운 점도 상당히 많지만 혹시 이에 따른 불편한 점을 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그래서 요거는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하고, 요게 이제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시작을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이게 그냥 뭐 그러니까 신청주의에 의해서 이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데 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그동안 뭐 탄 지자체에서도 해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확대하려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 뭐 카카오톡이나 뭐 핀테크 결제 도입에 대한 부분은 또 확장을 해야 될 건데 이제 확장하기 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우리 그 납부를 하는데 이제 뭐 고령층 또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잘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그분들에 대한 따로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기존 통장 있잖아요. 우리 기존 통장에서 자동이체 외에 카드 자동이체를 추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김순희 의원이 말씀하셨던 수수료 부담은 저희가 시가 부담을 부담은 우리 뭐 카드 자동이체나 체납 예방 효과는 우리가 분명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액 체납자나 일시적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결제 같은 문제 같은 것들이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쉽게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가요. 통장에서 자동이체만 하면 그 잔고가 없을 경우에 가상금 이제 이게 이체가 안 되니까 가상금이 붙습니다. 근데 요 카드 자동이체를 하면 가상금 없이 바로 내놓고 하는 거고. 장치를 마련하셨다. 예. 네네네. 우리 그 가상계좌 프로그램 사용 기간 15년이에요, 그렇죠? 여기 기존. 근데 우리 그동안 이 그 DB 암호화 보안에 대한 부분은 사용 기간이 6년으로 좀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 보안 사고 같은 건 없었어요.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DB를 구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유출이거든요. 네.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보안 프로그램이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은 잘 돼 있고요. 네. 아무쪼록 우리 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의성 있게 납부를 할 수 있고 또 시에서는 또 안정적인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빨리 시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후 상수도 시설 현대화에서 우리 23년 유수율이 89.4%에서 25년도에 90%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거 연도별 예산 이거 투입 대비 유수율이 개선 효과가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그 전에 예산 투입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은 투입하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조금씩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23년도 60억, 70억 정도 했다가 100억 했다가 지금 이번에 2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좋은 얘기는 국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비해 3배 정도 더 확보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개선 효과가 있다고 네, 평가하시나요? 저희는 사실 목표를 이거가 끝나고 나면 95% 이상 그리고 전국에서 그래도 상위권, 최상위권에 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26년도에는 우리가 목표 유술이 90.5%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표로 세운 게. 근데 현재 교체 속도를 따졌을 때 이게 예산 집행 규조로 현실적인 좀 목표 가능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잡은 거대로만 26년도, 27년도만 이렇게 계속 이 정도만 서준다면은 저희가 목표한 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27년도 그 국비 싱크홀 사업으로 저희가 터보 지역을 지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되게 되면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노관 교체가 실은 보면 2023년은 7.6km, 24년도에는 12.4km,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5.5km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총 노관 규모가 226km 정도 되잖아요. 이 교체 속도가 좀 느린 것 아니냐는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예산 반영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되는 구간이 한 55km가 됩니다. 북부 지역. 저희가 북부 지역 노후관 전체가 55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관갱생 세척까지 하게 되면은 2031년까지 북부 지역은 다 100% 완료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연도 이제 서부 지역 쪽을 집중 투자해서 서부 지역도 100%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좀 우리 목표 세운 만큼 최소로 도달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년서부터 30년까지면 14년간 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이런 장기적으로 좀 뭐 우리가 노관 교체를 하다 보면 뭐 재굴척도 해야 되고 교통 불편도 뭐 당연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 구간을 어디 선정을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디 구간을 선정을 할 거다. 그럼 거기 전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경우가, 한번 도로를 구착했다가 뭐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라든지 뭐 도로 포장 사업 다시 또 까고 그런 그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 그 피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교통에 대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연계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할 수가 없나요? 아, 예. 지금 도로골책 시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중골책 방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뭐 어쩌다 보니 발생하는 건수도 사실 있긴 있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동네도 어제 팠는데 한 서너 달 있다 또 파고 아주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노후관 교체할 때 혹시 뭐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혹시 하고 나서 다시 재누수가 되고 그런 사례 건수는 좀 있습니까? 아, 드물긴 하긴데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처리를 바로 또 하고 또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하다 보면 100%라는 건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난 신규 정수장 건립 뭐 정말 필요하죠. 100만 시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근데 우리 신규 정수장 건립보다 기존 정수장이 증설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평택시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송탄 정수장과 유천 정수장이 있었는데 송탄 정수장은 일단 중지가 된 상태고 남아 있는 게 유천 정수장인데 유천 정수장의 처리 용량이 15,000톤 규모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9,000톤 정도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용량을 키우게 되면 문제가, 저희도 한번 물소요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유천 뜰 자체가 농사짓 물이 수위가 떨어지면서 유천 뜰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좀 있어서 그거를 확장하거나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그 하천 수질 자체가 지금 진해천보다는 안성천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도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보다는 팔당 원수를 받아서 하는 게 일단 지금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이 상당히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총 사업비가 2,567억 원으로 우리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중 10위가 1,762억 원이고 이렇게 전 중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리 재정 건전성 분석을 잘 하신 건지. 네, 지금 지원금 700억하고 국비 105억은 뭐 받고 나면 1,762억인데 그 중에서 이거는 1,762억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데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총 16개 사업의 물에 대한 배분량은 배분이 끝난 상태고 협약은 6개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게 10개이기 때문에 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협약을 추진해서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지원금 700이라는 건 우리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거기서는 뭐 협약이 뭐 나중에 금액이 뭐 줄어든다거나 뭐 그런 뭐 변동 사항 없이 확실한 협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네, 그렇게 협약을 했고 일부 받았습니다. 하여튼 법적 계약적으로 확정된 금액이죠. 네. 우리 청수양공사가 몇 년도까지 착공 예정, 몇 년도에 착공하신다 그랬죠? 지금 올해 실시 설계를 착수를 했고요. 그 빠르면은 올해 12월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부서 협의 부분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난 목표라는 게 소장님 전에 목표라는 게 상당히 내년 초되면 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에 대한 부지 보상도 다 네, 이루어져야 보상 되는 내년에 거고, 잡혀 있습니다. 인허가 뭐 주민 의견 수렴도 당연히 네, 거쳐야 될 거예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많은 행정 절차가 있는데 목표를 잘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지만 아무튼 소장님이 얘기했으니까 잘 하시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활용수 공급 협약이 평택시하고 삼성전자 간에 체결이 이루어진 거죠? 봐야 되죠? 아, 네, 그렇습니다. 15만 톤 저희한테 양도를 하는 거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되돌리거나 물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산업용수하고 생활용수의 그 배분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저희 시민들이 사용하는 용수라고 보시면 되고 공업용수 같은 거는 삼성전자나 APK 가스사들이 사용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그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비도 편성이 따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네, 들으셔도 되겠죠? 물 배분량도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한동안은 계속 우리 대기업 물공급에도 시가 과도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안 맞습니다. 네, 그렇죠. 공업용수 부분에 대한 건 원가를 분명히 분석을 해서 그 단가 플러스 일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예전에 오해했던 부분이면 삼성전자 1팹을 돌릴 때 저희가 생활용수를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같이 힘들었던 부분이 제일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 우선 공급 네, 네, 원칙을 좀 그건 갖추셔야 당연히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거 하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이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령 의원입니다. 우리 이인종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뭐 과장님들이 대부분 바뀌셔가지고 아직 업무 인수인계가 다 안 끝난 거로 예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무들을 많이 하고 왔으니까 질문을 주십시오. 지금 관리과 미납요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1억이요? 21억 정도. 네? 네. 많이 늘었네요, 그러면. 지난 12월 26일까지 지난해 12억 6,400만이었었거든요. 지금 뭐 저기
지난해 특별 징수 기간 해서 상반기 징수율이 41.1%고 하반기가 40.9% 이렇게 많이 노력들을 해주셨는데 어제 갑자기 늘었죠? 뭐 저 소장님 한번 뭐 관리과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셨나 모르겠네. 제가 작년 그 10몇 억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21억까지 늘은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작년 12월 달 기준께 올 1월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서 체납으로 돼서 넘어온 거고요. 그래가지고서 요뭐 K6 같은데 6억 정도가 더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받을 거니까 요걸 제외하면 한 16억 정도, 14억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대충 예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상수도 요금이 12월 달 분이 1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그 감사 때 그 체납 관리 현황을 받았을 때는 징수율이 거의 뭐 100%였었어요. 99.8%, 예, 99.9%.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미납 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 이렇게 또 된다 그래서 그 비율이 맞는 겁니까? 0.1%이 비율이 12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총 1,100억 정도가 되니까 얼추 맞는 겁니다. 끝나고 한번 제가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되겠다. 하여간 뭐 그 우리 저기 관리과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우리 체납에 대해서 체납 요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물론 이제 좀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소상공인 쪽이나 자영업자 쪽에 대한 뭐 매출이 안 올라서 어려워서 이제 뭐 그런 분이 있지만 뭐 체납이 오래 가면은 이제 단수 조치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단수 조치할 때는 좀 신중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뭐 요금 많이 밀렸다 해서 무조건 물을 공급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뭐 그 대상자 그분에 대한 뭐 애로가 있겠죠. 그 정도 뭐 장기간 체납에 대한 뭐 애로가 있을 테니까 상담을 해 보시고 꼭 단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면은 상담을 해 보시고 단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 뭐 아까 김순희 의원도 말씀하셨죠. 이 카드 자동이체 이게 신설이 된 거죠. 네, 요즘에는 뭐 거의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카드 자동이체를 해서 뭐 분납도 되고 그러니까요. 카드는 분납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잘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좀 활성화 시켜서 통장 자동이체도 있겠지만은 카드 자동이체를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체납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감소를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송탄 수도계획과 송탄 정수장 그 활용 방안은 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지금 올해 본 예산에 5천만 원이 반영된 된 부분이고 지금 행정 처리 절차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저 올해 용역을 발주할 거고요. 거기에서 결과를 좀 도출할 계획인데 주민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기업체 사용 계획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좀 꽤 진행을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마 연말 돼야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올 듭니다. 연말 예. 정도. 그럼 뭐 현재 뭐 물론 용역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다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임시로 해서 내년까지 가압장 시설로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지하에 정수장은 지하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사실은 더 고가고 좀
비싼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4층에 대한 건물 활용 방안도 또 다시 또 필요합니다. 그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지 말고 따로따로 보고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 자산이기 때문에 좀 활용 방안을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진이천 그쪽 부분이 그동안 그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 지역 그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주민들의 뜻을 또 한번 이렇게 수렴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한데. 용역 과업 내용에 그 부분 당연히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어느 정도 나오면 또 설명도 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좀 요구하는 쪽에 어떤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쪽으로 좀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활용 방안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도시설과 16쪽에 보시면 신규 정수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2,567억 원에 대한 사업이고 이게 삼성전자에서 100% 원인자 부담하는 겁니까? 정수장 사업은 삼성은 일부고요. 네. 그리고 시비가 1,762억이 평택시 부담인데 평택시 부담이 전체는 아니고 그 사업 시행자들이 있습니다. 민간 개발 지구들을 하는데요. 컴팩트 시티라든가 그런 지구들에서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납부하는 돈이 1,762억이 그 납부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협약이 돼서 6개소는 지금 납부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거고 10개소는 협약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삼성전자에서 700억을 납부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 네. 700억. 그 17쪽에 보면은 반도체 활성화 공업용수 기반 조성 사업이 9,172억인데 이거는 100% 원인자 부담 같아요,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원인자 부담금 사업이고 이게 5팹, 6팹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걸 문제 없이 다 가능하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평택시 관내 구간은 공사가 지금 43% 됐고 올해 연말 목표지와 약간 늦어질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관외 구간은 수자공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5팹을 돌리고 6팹을 돌리려면 이게 돼야지만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피가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게 추진이 안 되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관외 구간이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45만 톤 규모의 그 가압장을 동고리 쪽에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수자공사에서는 판교 가압장이라고 해서 기존의 가압장을 확대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판교에서 가압해서 돌려주고 우리가 동고리에서 땡겨버리면은 저희가 물량이 5팹 들어가는 물량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상하수 사업소지만은 전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전력 문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투라인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당진 쪽에서 하나 하고 안성 쪽에 들어와 있어서 그 전력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안성 쪽에서는 절대 예, 철탑 이런 거를 더 이상 방치 건립 설립하게끔 안 하겠다고 계속 강하게 나오시던데 안성 쪽에서. 고도까지는 문제는 없고 다른 쪽의 문제인데 삼성 쪽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은 사실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성 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예부 쪽에서 이제 흘린 얘기가 우리 그 유천리 상수원 보호구역 있잖아요. 그거를 해제를 안 해주면은 자기네들은 전기를 더 이상 뭐 공급을 안 해주겠다. 그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아마 지금 그 안성 시민들이 좀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물과 전기가 없으면은 가동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처를 우리 물에 대한 지자체에서. 예, 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8단계 안 되더라도 저희는 별도의 다른 대책까지도 강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해수 담수는 네, 그것도 아님 포기한 포기- 거라고 네.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그 내용이 포함돼서 받아놨기 때문에 그 필요하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행정조차까지 마련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뭐 걱정 안 할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죠? 문제 없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수과 우리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9개가 있죠. 9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BTO 방식은 7개인가요? BTO 남아 있는 건 통복하고 지금 현덕 두 군데입니다. 이제. 2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통복하고 현덕. 근데 이 BTO 방식에 대한 지금 이제 통복 하수 처리장이 1차는 만기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30일이 지나면은 올해 7월 달에 7월 1일자로 운영사가 다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덕하고 통복은 이제 BTO에서 빠진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통복은 통복처리장 공사하는 동안만 임시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민간 업체에서 입찰로다가 지금 진행을 할 건가요? 적격 뭐냐면 저희가 그 절차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업성도 몇 점, 뭐 100점 중에 몇 점은 사업성을 더 봐야 되고 경제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보거든요. 회사에 대한 뭐 그거 본 다음에 그 심의위원들을 다시 또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해서 마지막에는 입찰까지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그게 맞나요? BTO는 통복현대는 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 있는 데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그럼?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수익이 아니고요. 현재 통복이 이제 새로 지을 때까지 그 운영을 연장을 한 겁니다. 기간 연장. 예, 수익이 아닙니다. 그럼 몇 개월 연장이죠? 그걸 28년 2월 달까지니까 그때 이제 폐쇄할 때까지 연결한 그때만 연결 2028년? 여기 새로 짓는 그 BTO 사업 네. 그거에 나중에 연결할 때 요거는 이제 폐쇄할 거니까 그때만 연장하는 거지 수익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하던 업체가 계속해서 아직 하는 연장을 게 연장하는 맞는 거. 건데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협약에 대한 그 규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으로 간다고 보면은 지금 6월 30일 날 만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약 만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026년 6월이니까 2028년을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남는 거잖아요. 네.
그 1년 6개월 동안 지금 하던 업체가 연장으로 가야 맞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연장하는 겁니다. 근데 신규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수원입니다. 그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미 연장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좀 우리 화석 과장님이 네, 저도 그 시민분한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확인하셔서 네,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오해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32쪽에 그 매놀 이게 참 아까 소장님도 뭐 업무 보고 시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 매놀 심화로 인해서 사실 뭐 자동차 소형 자동차 뭐 이런 부분도 많이 그 특히 이런 그 겨울철에 노면이 좀 많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만 차량이 충격이 가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평택시에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매놀 심화가 돼서 보통 턱이 진다고 그러죠. 그 요거를 좀 우리 그 뭐 지난해 저 본예산에 업무 보고 예산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좀 빨리 교체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해빙기철을 맞이해서 이게 또 더 심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대안은 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콘크리트 매놀이라 그래서 보도 쪽에 있는 매놀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마 차도 쪽에 있는 매놀하고 아스콘하고 차이게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는 게 계속 서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로관리과라든지 읍면동에 좀 그 매놀에 대한 침하에 대한 그거를 전수조사를 좀 시켜서 아니면 또 우리 저기 상하수 사업소에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 좀 위험성이 높은데 이런 거부터 먼저 공사를 착공을 해서 바로 그 저기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소장님은 뭐 이제 그동안 상하수 사업소에서 계시면서 승진을 하셔서 업무적으로 많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새로 전임 오신 우리 과장님들 인수인계 빨리 받으셔서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물 걱정 안 하고 하수 걱정 안 하는 그런 평택시가 되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